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까지 방송에서 김대엽의 병풍 사건, 강호병, 그 다음에 천안함에 관한 얘기, 성주 사드 기지에 관한 얘기, 전자파, 그 다음에 세월호 침몰설, 요 근래 후쿠시마,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제 방송에 나온 그 윤석열 커피 사건 2022년 여기까지 그냥 어떤 사건이 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죠. 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건들이죠. 더구나 대선에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가 체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인데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조선일보 오늘 일자 9월 16일 일자에 박정훈 논설실장이 썼는데, 이분이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박정훈 실장의 논설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저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2002년도에 그때 이해창 그 대선 후보와 노무현 후보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갑자기 병풍 이해창 그 대표의 아들의 어떤 병력 비리 사건으로 병풍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김대엽이란 나중에 굉장히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처벌은 징역 1년 9개월에 불과했네요. 이제 우리 박정훈 논설실장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좀 가볍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굉장한 그 폭풍처럼 몰아닥쳤고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11.8포인트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표차에는 2.3%였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당 대표는 지금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김대엽을 용감한 시민으로 지켜서 세운 추미애, 이 사람들이 병풍의 주역들이다 라고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대엽으로 거머쥔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가자 곧바로 강호병 공작이 시작되는데, 요즘 그 배우 김민서인가요? 이런 배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도 참 대단했죠. 강호병 대책회의라는 그 집단이 대책회의를 구성한 수백 단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 단체는 천안함, 사드, 세월호,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간판만 바꿔 달고 나타나 괴담이 번복된 선동을 계속해 온 걸로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 같이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정훈 실장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짓을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짓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을 벌 주는 것이다.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한 중형을 때려야 되고, 형사처벌이 힘들다면 사회적 평판의 힘으로 공공영역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통해 응징하는 필벌의 관행을 세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토록 숱한 음모론이 횡행했음에도 공작의 주역들이 불이익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자 민주당은 음모론 전문가인 신상철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해 미군 개입설,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까지 유포되도록 판을 깔아주었다. 그래 놓고도 책임은 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판을 깔았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묻는 건 국민인데
그 이후로 과연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후보자들을 선택했는가,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뭐 관련된 그 서른 의원은 사선 의원이 되어 있고, 지금 강기정은 강주시장에 당선돼 중국, 북한 군과 작곡가 정률성의 우상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사드 기지 앞에서 춤추며 전자파 괴담성을 푸는 박주민, 소병훈, 김한정 의원, 윤재의 허언을 의로운 싸움으로 칭송하며 그녀를 지키는 의원 모임까지 만든 남인순, 이하경, 정춘숙 의원, 최순실 사건 때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를 얘기했던, 그리고 정유라를 박근혜 딸이라고 얘기했던 안민석 의원 등 지금도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병풍 사건부터 2022년 윤석열 커피 사건까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퍼뜨렸을 때 과연 스스로는 이게 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자각을 하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편이, 우리 당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다음 선거에서 우리 편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대엽이 이 사람만 징역 1년 9개월이었던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강우병부터 천안함 폭침, 성주 기지의 전자파 괴담, 세월호 침몰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설, 이거는 앞으로 정리가 되겠지만은 이태원 사건까지 우리 앞에 진정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 마땅하게 정당한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과연 있었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그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보고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나, 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지적으로나 뭐 권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리처럼 제한된 어떤 정보를 볼 수밖에 없거나, 그 다음에 판단 능력도 뭐 아무래도 그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정치인들의 자유 얼마나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 좋은 조건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치 집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러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아쉽고 또 화도 국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자, 이제 국민들의 정말로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지역이라든가 각 당이라든가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세대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한 국가가 그 뭐 자원 보유든 베네수엘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참 풍성한 자원이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 무대에서 참 퇴장되고 실패한 나라로 지목받고, 뭐 러시아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선택하고 지켜온 그 선배들의 얼을 이어받아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그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들이 없고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비추어서 본인들이 너무 모자라고 부끄럽다고 그러면은 스스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꼭 그분들만큼은 못하지만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그 다음에 나라를 이만큼 잘싸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만큼 꼭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걸 이어받으려고 노력할 생각이 없으면은 정치인들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조인들도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생각이 없으면은 이제 물러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고 그 전에 양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병풍사건, 광우병, 천안함, 성주 사드 기지, 세월호,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윤석열 커피 사건까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언론부터 정치, 그 다음에 법조인들까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걸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